네, 다시 소프트웨어 테스팅 기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제부터 지금 1장 수업을 시작할 건데, 1장은 테스팅,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전반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계속 저희가 살펴보고 여러분이 이미 과제로 했던 얘기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그 용어들에 대해서 계속 정리를 할 겁니다. 커버리지가 뭐냐, 디버깅이 뭐냐, 뭐 이런 용어들.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저희가 조금 이따가 결함이 뭐냐, 그리고 오류가 뭐냐, 장애가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건데, 그냥 언뜻 보면 결함이나 오류나 장애나 같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적인 차이가 뭔지 이런 것들을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밑에 보면 밸리데이션이 뭐냐, 베리피케이션이 뭐냐, 뭐 이런 용어들을 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사전적인 그런 의미는 이미 찾아서 저에게 과제로 제출했지만 정확하게 의미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의 학습 목표는 저희가 그 실라버스에서 봤듯이 테스팅이 뭐냐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팅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또 아주 중요한 테스팅의 7가지 원리, 어떤 테스팅엔 그런 원리가 있는지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그 테스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 나가는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배울 거고요. 테스팅을 하는 곳에 있어서의 심리학,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시스템 관점에서 테스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아, 네. 별게 다 튀어나오는군요. 아, 그죠. 살다 보면 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어쨌건 저희가 다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뭐 다양한 테스팅을 할 건데 여기 보듯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소비자 제품에 이르기까지 아주 폭넓게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뭘 쓰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쓸 거고, 뭐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제품에서도 저희가 소프트웨어라는 게 계속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 이런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여기 보듯이 뭐 금전적인 손실도 있을 거고, 시간적인 낭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회사, 뭐 은행이었다. 그런데 뭐 소프트웨어가 뭐 난리가 났다. 그러면 아마 비즈니스의 이미지 손상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가 잘못돼가지고 뭐 노동자에 의해서 부상이나 어떤 이런 부상도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사망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가 문제 없다라고 보는 이런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테스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용어들을 몇 가지 얘기했었는데요. 용어들 중에 소프트웨어에서 뭐 여러 가지 사용되는 용어들 중에 어떻게 잘못된 거와 관련해서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요. 오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에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류와 결함. 우리가 볼 땐 뭐 거의 비슷한 거지만 조금 이따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여기 보듯이 오류, 결함, 장애. 이거 굉장히 비슷한 뜻 같긴 하지만 의미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일단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했다. 근데 뭐가 잘못됐다. 그럼 뭐예요? 그건 오류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또는 문서 작성 시 만들어지는 결함,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그런 잘못을 저희는 오류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인간이 하는 거죠. 인간이 잘못 만드는 거는 저희가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인간이 뭔가를 잘못해서 결함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결함은 뭔지 보면 어떤 요구된 기능에 부정확한 처리를 말하는 거고요. 이것으로 인해 고장 또는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결함에 의해서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실수를 하면 결함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 결함에 의해서 실제로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시간적인 압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 프로그램 대충 만들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압박이 있거나 코드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거나 아주 엉뚱하게 만드는 경우, 그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근데 환경이 너무 복잡해도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이나 시스템이 변경된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수많은 시스템 상호 간의 연동이 발생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아무래도 요구된 기능이 부정확하게 처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발생해요? 결함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결함에 의해서 결국엔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결함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이 결함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입니다. 원인입니다. 결함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죠.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장애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 짤 때도 여러분 프로그램에 뭔가 문제가 있지만 만약에 뭐 스위치 케이스에 1번인 경우, 2번인 경우, 3번인 경우가 있었는데 어, 프로그램이 타고 들어와서 1번에 갔는데 1번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여기서 1번을 처리하고 브레이크를 만난 다음에 빠져나가면 실제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2번 요 부분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잘못 만들어 놨다면 결국 그건 뭐예요? 이런 결함이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프로그램에 맨날 그 1번만 선택하면 분명히 여기 결함이 있지만 장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2번을 건드리는 순간에 여기 문제가 있으니까 어때요?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일이 생기죠. 그럼 이를 멈춰버리는 이런 일을 저희는 장애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죠? 다시 한번 쉽게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요것들의 차이. 그러니까 결함이 있는데 여기 분명히 결함이 있는데 이 결함이 무조건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복잡하니까 살짝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장애라는 건 뭐냐? 장애라는 건 정말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코드에 존재하는 결함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경우가 실행되는 경우죠. 또는 환경적 조건에 의해서 부정확하게 처리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는 결함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뭐, 그러니까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의해서도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오류라는 건 뭐라고요? 사람이 실수하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잘못 만들고 여러분이 코드를 잘못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오류입니다. 코드를 잘못 만드는 거. 그래서 문서를 작성할 때 시스템이나 문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이 잘못 만들어서 뭐라는 거예요?
코드 안에 잘못된 부분을 넣어놓는 거죠. 그건 오류입니다, 오류. 그래서 여러분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결함은 뭐냐? 결함은 뭐냐? 아까 뭐라고요? 결함은 요구된 기능이 부정확한 처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장이나 장애가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결함이 장애로 발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건들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건드리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는 뭐래요? 어, 이런 결함이 직접 실행되는 그 경우를 저희가 장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실제 시스템을 멈추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용어 중에 결함은 왜 발생한다고요? 결함은 아무래도 너무 촉박하게 뭔가 코딩을 한다거나, 그죠? 그럼 이제 오류가 발생하겠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코드가 너무 복잡하거나, 그다음에 환경이 너무 복잡하거나, 아니면 너무 기술이 최신 기술이라서 내가 이해를 못해. 그럼 뭐 못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잘 모르는 시스템과 연동을 해야 돼. 그죠? 그러면 잘못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맨날 윈도우 쓰던 사람이 리눅스 가서 뭔가 한다. 근데 잘할 수가 없겠죠. 그죠? 맨날 자바 프로그램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파이썬을 한다. 그럼 아무래도 잘못 만들어낸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결함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오류라는 것은, 이 그림이 굉장히 큰 걸 포함하는 건데, 오류라는 건, 이게 책에 사실 없어요. 네, 제가 다른 데서 가져온 건데, 오류라는 거는 미스테이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실수하는 겁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에는 굉장히 다양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오류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오류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류에 의해서 우리는 뭘 발생시켜요? 결함이라는 걸 발생해요. 결함이나 fault, 잘못된 것들을 이제 발생시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인시던트나 이슈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발생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결함, 결정, 인시던트, 이슈 이런 애들은 다 뭐냐면 제품과 관련된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프로그램, 혹은 어떤 물품 이런 것들랑 관련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죠.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장애는 뭐 해야 돼요? 그런 일이 벌어져야 장애인 거죠. 그런 일이 벌어져야 장애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결함이 있었는데 그 결함을 수행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결함이 있었는데 그거를 실행을 해버리면 뭐가 돼요? 장애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래는 저희가 나중에 또 다시 배우겠지만 그 리스크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죠. 위험성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다양한 크기라는 거는 리스크가 어떤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리스크가 전혀 없을 수도 있고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도 리스크가 없을 수도 있고, 이 정도 크기의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치명적으로 해서 전체 시스템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게 리스크죠. 만약에 리스크가 큰 애가 있고 리스크가 작은 애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의 경로를 타고 있는데 여러분 당연히 뭐부터 고쳐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에 있는 애들부터 해결해야 되겠죠. 리스크가 큰 애부터. 되게 바빠.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얘네부터 해야죠. 만약에 이렇게 리스크가 없어. 혹시 잘못됐지만 리스크가 없어. 그럼 어때요? 이런 애들은 나중에 고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런 리스크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부터 고쳐야 될지, 어떤 오류를 고쳐서 어떤 결함을 없애야 되고, 그
어떤 장애를 없애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우선순위를 주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림이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그냥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까요? 오류가 굉장히 여러분이 만들어낸 수많은 오류들이 있죠. 프로그램 하다 보면 뭐 오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오류야 컴파일러가 잡아주지만 논리적인 오류는 못 잡아줄 수 있죠. 그럼 그런 애들은 결국에 뭐예요? 결함이 돼서 이제 프로그램 내에 존재하는 거예요. 계속 위험성을 갖고 존재하다가 여러분이 건드리는 순간 어때요? 시스템이 멈춰버리죠? 그러면 이제 장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장애가 발생하는데 장애에 따라서도 어떤 일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고요. 어떤 일은 뭐 무시해도 될 정도의 일이에요. 그럼 어때요? 얘부터 우리가 처리하자.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실 거고요. 앞으로 계속 요것들에 대해서 배워나가도록 할 겁니다. 네, 자, 테스팅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유지보수 운영 시에 테스팅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개념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테스팅이라는 거는 개발 초기에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 개발 초기라는 거는 보통 어떤 문제가 우리가 뭐 만들어야 될 어떤 제품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 분석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보통 리뷰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정적 분석이라는 걸 이제 통해서 정적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이 정적으로 시작한다는 거는 정말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서로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개발 단계에 대응하는 테스트 레벨별로 이제 수행을 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V 모델이라는 걸 보면서 이제 테스트 레벨이라는 걸 배울 건데 그때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 테스트 레벨 중에 컴포넌트 레벨의 테스트나 통합 테스팅 레벨에서의 테스팅이 있습니다. 통합 테스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또 개발 조직,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그 팀에서 중심이 돼서 이렇게 테스팅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추어진 이후에 테스팅들은요, 독립적인 테스트 조직들이 합니다. 정말 QA 팀이나 이런 아니면 테스터들 이런 사람들이 붙어서 이제 하겠죠. 물론 이 얘기는 큰 회사, 큰 규모의 프로젝트라면 이렇게 하고요. 아주 작은 회사들은 그냥 개발자가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뭐 개발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뭐 이러는데 내가 내 소스를 보면 정확한 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독립적인 테스트 조직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형광펜을 안 띄워놨네요. 네. 자, 테스트 레벨에 따른 테스트를 보면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의 이렇게 품질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결함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테스팅을 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어쨌든 목적은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 품질은 이게 점점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결함은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레벨별로, 테스트 레벨별로 이제 이런 테스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 보수 단계에 가면 어떤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변경될 수도 있고요, 단종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환경에 맞춰서 이게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테스팅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보통 나중에 리그레션 테스팅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 계속 다시 반복해서 테스팅하는 그런 동작이라고 보면 돼요. 점층적으로 이제 테스팅하는 거를 리그레션 테스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유지보수 활동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활동 중에는 변경으로 인한 결함이나 장애를 예방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시스템에서 뭔가 확장을 했는데 그 확장에 의해서 얘가 사고가 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경으로 인한 결함이나 장애를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 테스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계약 요구상의 요구 조건, 그다음에 산업의 그 표준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테스팅을 어,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갔네요. 자, 여기 봤더니 테스팅과 품질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나중에 다시 배울 건데, 그 테스팅이나 품질을 얘기할 때는 ISO라고 하는 국제 표준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제시하는 제품 품질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여기 보면 6가지가 있는데,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 보수성, 이식성,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 용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나중에 하나하나 다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부터 다 얘기하면 너무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 제품의 품질이 좋으려면 어때야 돼요? 기능이 좋아야 되고 신뢰성,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사용하기 편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뭔가 효율적인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유지 보수하기도 좋아야 되고요. 이식성이라고 해서 이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시스템에서도 잘 돌아가면 좋은 품질의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품질 향상이라고 용어를 쓰면 품질을 향상시킨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테스팅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인 결함을 찾아내고요. 그거를 수정함으로써 뭐래요? 품질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럼 품질 보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QA라는 건 뭐예요? QA라는 건 뭐냐? 이건 뭐냐면 이전에 내가 했던 여러 동작들을 통해서 많은 그 테스트 경험과 정보를 확보를 해서 그를 통해서 뭐예요? 발견된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래요? 결국 이게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결함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싶은 게 뭐라는 거예요? 품질 보증에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동작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보통 개발 표준이라는 걸 따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그 다음에 결함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좋게 해서요.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요. 그걸 위한 다양한 방식의 테스팅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넘어가네요. 자, 그러면 적절한 테스팅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게 고민이 될 수 있겠죠, 나중에. 일단은 테스팅에 있어서 내가 어떤 걸 테스팅할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리스크입니다. 어때요? 리스크가 크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것에 있어서 실수를 한다면 회사의 운명이 위태위태한다. 그럼 어때요? 걔부터 고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리스크 수준을 고려해서 이제 테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건 어떻게 돼요? 아주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이만한 애가 있고 요만한 애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주 별의별 테스트를 다 할 겁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럼 어때요? 그냥 물론 이것도 잘해야 되지만 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대충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리스크 수준을 고려해서 테스팅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그 걸로는 프로젝트 제약 사항을 확인합니다. 일단은 기술적인 능력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보게 되고요. 비즈니스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것도 보게 될 거고요. 제품 자체에 대해서도 볼 거고요. 프로젝트 자체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고려할 겁니다. 그냥 또 굉장히 또 테스팅에 영향을 많이 주는 애가 요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있느냐.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중요한 거 먼저 해야죠. 중요한 거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지불되는 비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이런 애들보다는 이런 애에 집중하는 거죠. 시간이 없을 때도 이런 애에 집중하는 거고요. 만약 시간도 많아, 돈도 많아, 그럼 어때요? 그때 얘를 좀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리스크 수준에 따라서
어쨌건 저런 것들은 다 고려하게 됩니다. 자, 테스팅은 테스트된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다음 단계로 전달하는 데 있어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결정권자들이에요. 그 회사 사장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요 제품을 출시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것들을 릴리즈 결정이라고 하는데 그 릴리즈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줘야 됩니다. 제품이 불안정해요. 근데 제품을 출시했어. 그럼 어때요? 맨날 이거 유지 보수한다고 돈이 더 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품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릴리즈를 안 하고 그냥 계속 갖고 있는데 다른 회사의 제품이 먼저 출시가 됐어. 그럼 어때요? 이 회사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적절한 그 릴리즈 시점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쨌건 그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회사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이게 안전한지 안 한지 할 만한 제품인지 어떤지를 알 수 있도록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테스팅이 잘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영상을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